이 과정이 왜 중요하느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정을 세운다는 얘기는 잡아줘요. 그런 과정에 대한 있다면은 그냥 잘했네 못했네 라는 평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뭔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확실한 이런 수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게 꼭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든지 다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바로 이거예요. 과정이 좋아야 확실히 결과물도 좋겠죠. 네. 그러면 과정을 왜 세울까요?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루틴, 정확한 루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왜 중요하느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정을 세운다는 얘기는 생각의 기준을 잡아줘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라면을 끓인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다. 네. 그쵸. 자, 그런 거예요. 각 과정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학부모님들 상담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방식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뭐 창의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열의 사고 패턴이 많아요. 생각의 흐름상 나열하는 시기로서의 기준을 잡아주고 조금씩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그 과정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아이들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공부 뭐 이런 숙제를 할 때 갑자기 야 우리 이거 하자 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거 하자 라고 한다면 좋아해요? 깜빡이 없이 막 들어오는 거랑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갑자기 우리 이거 그려보자 뭐 갑자기 숙제하자 뭐 이런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워 할 거예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결과물, 이런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 중에 이 과정 중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얼마나 할 건지. 요거는 양이죠, 양. 얼마나 정확하게 할 건지. 요건 질이죠. 그죠? 자, 요거를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우리 이거 하자라고 딱 던져주면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은 벌써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저 선생님 또 뭐야? 막 이런단 말이죠. 자, 얼마나 할 것인가? 양. 이거는 어떤 걸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해주는 게 아이들이 좀 편할 거예요. 횟수죠. 아이들은 횟수. 공부로 치자면 몇 페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그냥 연습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연습하고 이거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미 아이들한테 딱 그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예상이 되게. 그 다음에 또 질. 이거는 얼마나 정확도를 이미 아이들이 갖고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공부로 치자면은 10문제 풀었다면 6문제만 좀 맞춰보자 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뭐 그림으로 치자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똑바른 선만 잘 긋자 라고 딱 잡고 똑바른 선만 긋도록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딱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합쳐져서 퀄리티가 이제 쭉 올라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아까 말한 양과 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요거에 또 문제점은 있어요. 일단 양에 얼만큼 하자, 분량에 초점을 둔다면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막 어떻게든 빨리 하려는 아이. 그쵸? 근데 또 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도를 갖느냐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아이들은 또 뭐가 문제점일까요? 너무 느리죠. 그쵸? 그 지점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빨리만 하려고 하지 정확도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야 똑바로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이 분량을 채웠구나, 잘했어, 자 그 다음엔 요거 좀 신경 쓰자 라고 확실하게 그 부분을 포인트를 집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느린 아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시간 안에 못 끝났다고 빨리 해 라고 한다기보단 일단 하나를 완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빨리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하는데 한 30분 걸렸어. 잘했네. 근데 다음에 할 때는 너무 줄이는 것보다 25분 안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자고. 알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좀 다가가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림으로 치자면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겠죠. 뭐 스케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채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마무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의 이제 과정들마다 어떤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채색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팍팍팍 하는 게 낫겠어요? 대충 위치를 잡고 네. 조금 살짝 구체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갈수록 점점점 어때요? 저 많이 그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행동을 뾰족하게 세워서 필요한 데만 딱 공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딱 세워야 사실 그게 다 보여요. 그냥 이런 과정 없이 자, 우리 이거대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해야 될 때, 그리고 집중해서 해야 될 때라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은 그냥 잘했네 못했네 라는 평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딱 잡아야 너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아, 이 과정은 오케이, 근데 이 과정에서는 좀 더 과감해도 돼. 그리고 너는 이 과정에서 너무 과감해서 좋은데 이 과정 때는 너의 그 과감함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라고 딱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연습하고 나서 이 과정을 세우는 거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아이들이 막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이 과정에선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과정에선 좀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아이가 있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선생님이 과정에 대한 중심을 잡아준 대로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키는 것만 했던 아이가 그림 실력은 좀 모자라더라도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생각의 기준을 잡아줬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의 기준을 잡고 그림을 스스로 진행한다는 거겠죠. 저는 이거는 아이들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나 혹은 어른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네.